72세의 응우엔 티 마이 여사는 조카 레후 틴과 함께 도시의 가난한 교외 지역 골목 끝에 있는 작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집에는 방이 2개뿐이었습니다. 작은 침실 하나와 몇 개의 낡고 움푹 들어간 냄비가 놓인 허름한 주방 구석 하나뿐이었습니다. 벽은 곰팡이로 얼룩져 있고 지붕은 구멍이 가득하다. 비가 많이 올 때마다 메이 부인은 물을 받을 대야를 놓고 앞뒤로 뛰어다녀야 합니다. 그곳은 그녀와 그녀의 조카가 인생에서 고통스러운 일을 겪은 후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그녀가 어렸을 때 그녀의 남편이 일찍 사망하여 그녀는 혼자서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젊은 시절을 일하고 돈을 저축하며 보냈습니다. 그녀의 아들 반남은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남은 결혼해서 건강한 아들 탐팟을 낳았고 가족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재난이 닥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남은 팟이 겨우 8살이었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며느리는 가난을 참을 수 없어 집을 떠났고 팟을 돌보도록 며느리에게 맡겼다. 그 이후로 메이 부인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많고 건강이 나빠서 더 이상 무거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70세가 넘은 여성을 고용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철을 주워 모으고 버려진 품목을 모아서 손주들을 돌볼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작은 카트를 밀고 천천히 거리를 걸으며 쓰레기통을 뒤져 플라스틱 병, 맥주 캔, 종이 조각을 찾습니다. 그녀가 귀중한 물건을 집어 올릴 때마다 그녀의 눈은 빛났고 해숙해진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어두운 밤 속에서 희미한 희망의 불빛처럼 보였다. 그녀의 조카 티는 마이 부인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준 유일한 동기 부여자였습니다. 그 소녀는 순종적이고 이해심이 많았으며 자신의 박탈당한 삶에 대해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팟은 할머니가 슬퍼하지 않도록 항상 공부를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팟의 어린 시절은 다른 아이들만큼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휴일이면 친구들이 부모님과 함께 나가서 새로운 물건을 사러 갈 때 팟은 집 구석에 앉아 마이 부인이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오래된 책을 껴안고만 있었습니다. 팟은 여러 번 다른 아이들을 동경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할머니가 걱정하지 않도록 자신의 슬픔을 깊이 감추며 재빨리 돌아섰습니다. 어느 날 팻은 학교가 끝난 후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에게 자기 반이 견학을 간다고 기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참가비로 50만 VND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팻은 돌아서서 그녀에게 자신이 갈 수 있냐고 물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재빨리 이렇게 덧붙였다. 돈이 충분하지 않다면 괜찮아요. 저는 집에 있으면 돼요. 마이 부인은 그 말을 듣고 손자의 간절하면서도 포기한 듯한 눈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안심시키듯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을 돌봐드릴게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50만 VND는 큰 돈으로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쓰레기를 모으는 것과 맞먹는 돈이었다. 그날 밤 마이 부인은 손자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내일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고철을 주워서 돈을 벌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집에서 오래된 물건을 모아 판매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그런 물건들은 별 가치가 없을지 몰라도 그녀는 번 돈 한 푼이라도 손자가 다른 아이들처럼 기쁨을 느낄 기회를 갖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메이 부인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 카트를 끌고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몹시 추웠지만 그녀는 얇은 스웨터와 그 위에 낡고 찢어진 우비만 걸쳤다. 그녀는 주름지고 굳은 손으로 쓰레기 더미 속에서 팔 수 있는 물건을 찾았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녀의 점심은 대게 무, 삶은 감자 또는 사람들이 버린 마른 빵 한 덩어리였습니다. 그녀는 가끔 신선한 야채를 따서 집으로 가져와서 손주들에게 저녁을 만들어 주곤 했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파데의 미소를 생각하면 그 모든 고생이 가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한 걱정 외에도 패대의 건강도 그녀를 걱정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파든 종종 복통과 피로를 겪었지만 할머니는 그를 병원에 데려갈 돈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손주의 건강을 돕기 위해 따뜻한 죽에 약간의 꿀을 넣어 요리하는 방법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패디 점점 창백해지는 것을 보고 마이 부인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손주들에게 더 나은 삶을 물려주지 못한 것에 대해 늘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메이 부인은 긴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추운 날씨가 살을 애는 듯했고 그녀는 무거운 수레를 밀었고 그녀의 발걸음은 불안정했다. 눈은 하얗고 그녀가 걷는 모든 걸음은 황무한 길 위에 작은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열고 작은 불 옆에 패디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녀는 할머니를 보자 눈이 밝아졌고 달려가 할머니를 껴안았다. 할머니, 오늘은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피곤하세요. 마이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손주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괜찮아. 내가 잘 지내기만 하면 나는 전혀 피곤하지 않아.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여전히 있습니다. 조카를 부양할 만큼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패트는 어떻게 더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을까? 그 질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그녀는 감히 큰 소리로 말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살아있는 한 패디 사랑과 희망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와 패디의 인생은 추운 겨울날에 매일매일의 투쟁과 걱정 속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메이 부인의 눈 깊은 곳에는 따뜻한 빛이 있었습니다. 유일한 손자를 향한 끝없는 사랑의 빛,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젠가는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와 패디에게 기적을 보여줄까요? 아니면 앞으로의 폭풍이 그녀의 인내심과 정직성을 계속 시험할까요? 어느 추운 겨울 아침, 차가운 바람이 황량한 거리를 스쳐 지나갔고 메이 부인은 평소처럼 낡은 카트를 밀고 폐금속을 수거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많은 돈을 모아서 파대 학비와 약값을 지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익숙한 길을 따라 그녀는 몸을 굽혀 쓰레기통 하나하나를 뒤지며 병이나 맥주캔 등 팔릴 만한 물건을 찾았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얇은 옷을 스쳐 지나갔고 그녀의 주름진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여전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오 무렵 그녀는 도매시장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항상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소리로 북적거렸습니다. 추운 겨울 공기 속에서 메이 부인은 천천히 각 노점을 지나가며 몸을 굽혀 떨어진 야채나 상인들이 버린 골판지 상자를 주워 모았습니다. 황씨라는 야채 장수가 그녀를 보고 나지막하게 소리쳤다. 마이 부인, 오늘 먹는 야채가 좀 있어요. 집에 가져가서 요리해 주실 수 있나요? 마이 부인은 그녀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고 그녀의 눈은 작은 기쁨으로 빛났다.
그런 선물은 비록 작지만 그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이때쯤은 태양이 하늘 높이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길가에 앉아 오래된 천 가방을 열고 배를 채울 딱딱한 빵 한 덩이를 꺼냈다. 북적거리는 군중을 바라보던 그녀는 문득 패디 생각났다. 그 소녀는 분명 학교에 가서 그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손주들을 생각하며 추운 겨울 속에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오후가 되자 메이 부인은 더 많은 폐금속을 찾기 위해 주요 도로를 따라 걷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었고 그녀는 좀 더 나은 행운을 바랐습니다. 그녀는 눈 덮인 길에서 고개를 숙인 채 걸으며 날카로운 눈으로 끊임없이 모든 구석을 살폈다. 갑자기 그녀는 길가의 눈 속에 검은 무언가가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걸어가서 그것을 집어 올리고 그것을 덮은 눈을 털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가죽 가방으로 매우 호사스럽고 두꺼워 보였다. 마이 부인은 놀랐고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누군가 떨어뜨린 게 틀림없다. 적합한 사람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당신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제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제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기회가 있는 한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섹션 2는 참고용일 뿐입니다. 트롱 반타는 전직 대학 교수이자 학교의 창립자입니다. 메이 부인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이 금액은 너무 큰 액수라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이 돈으로 그녀는 앞으로 수년간 파대 교육비를 지불하고 치료비도 지불하고 심지어 오래된 집을 리노베이션할 돈도 남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많은 돈을 잃은 사람은 누구나 매우 걱정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딘가에서 그것을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녀는 탐욕스러워서 자기 것이 아닌 돈을 갖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을 손에 쥐고 주변을 둘러보며 누군가가 가방을 찾으러 돌아와 주기를 바랐다. 그녀는 추위가 그녀의 연약한 몸을 꿰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저녁이 점점 저물어갔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집으로 가져가서 다음날 아침 주인에게 돌려줄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던 파든 노부인이 늦게 집에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는 즉시 달려가서 물었다. 할머니, 오늘 열심히 일하셨어요? 뜨거운 물을 끓였어요. 가서 손을 씻어서 따뜻하게 하세요. 마이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했다. 그녀는 가방을 꺼내어 탁자 위에 놓고 속으로 생각했다. 내일 나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돌려줘야겠다. 나는 절대 잘못할 수 없어. 그날 밤 마이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집에 있는 큰 돈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걱정은 그 돈의 주인에 대한 생각이었다. 아마 그들은 이 돈을 잃어버려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존심이 상했다. 만약 이 돈이 그녀에게 있었다면 그녀와 파트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즉시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나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 돈은 내 것이 아니니까.
나는 그것을 가지면 안 돼. 그녀는 스스로를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마이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파트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그 후에 돈 가방을 돌려줄 방법을 찾기로 했다. 길을 가던 중 그녀는 작은 가게에 들러 명함에 적힌 남자의 주소를 물어봤다. 정환성 씨를 찾고 계시나요? 그는 시내의 큰 회사의 사장입니다. 그를 어떻게 아세요? 마이 할머니는 잠시 침묵을 지키며 미소를 지었지만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 주소를 알게 된 후 그녀는 정환성 씨의 회사로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여정은 불안과 초조로 시작되었다. 마이 할머니는 정환성 씨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이렇게 큰 돈을 돌려받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옳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작은 믿음이 있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마이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품에 안고 정환성 씨의 주소로 향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도로는 하얗게 덮여 있었다. 하지만 마이 할머니는 차가운 바람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끝없이 떠오르는 생각들로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옳은 일을 하기로 결심했지만 속으로는 잃어버린 사람이 그녀를 믿을지 아니면 의심할지 걱정이 되었다. 그녀가 들은 수많은 이야기를 떠올리며 불안해했지만 결코 뒤로 물러설 수 없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회사의 건물이 보였을 때 마이 할머니는 잠시 멈추어 섰다. 거대한 고층 빌딩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여기에는 유명한 브랜드 이름이 반짝이며 쓰여 있었다. 마이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고 발걸음이 멈춰 섰다. 이곳의 화려한 모습이 두려웠고 가난한 할머니인 자신이 이곳에서 무시당할까봐 걱정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신념을 생각하며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 유리문을 넘어갔다. 실내는 난방 덕분에 그녀의 떨리는 손이 조금 진정되었지만 그곳의 엄숙하고 화려한 분위기는 그녀를 더욱 어색하게 만들었다. 한 젊은 리셉션 직원인 린 씨가 다가와 예의 바르게 물었다. 어르신, 누구를 만나러 오셨나요? 마이 할머니는 당황하여 주머니에서 오래된 명함을 꺼내어 그 위에 적힌 이름을 가리켰다. 정환성 씨를 만나고 싶어요. 그분은 제 친구예요. 린 씨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지만 여전히 예의 바르게 대답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사무실과 연락을 드릴게요. 그로부터 몇 분 후 중년 남성 한 명이 엘리베이터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바쁜 모습과 다소 긴장된 표정을 지닌 트엉 반판 씨였습니다. 그는 메이 부인을 잠깐 쳐다보고 직접 물었다. 나한테 뭘 원하니? 마이 부인은 살짝 떨었지만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한 채 소매에서 가방을 꺼내 그에게 건네주었다. 선생님, 길가에서 이 가방을 발견했어요. 당신 것인 줄 알고 여기로 가져왔어요. 판 씨는 놀라는 표정으로 가방을 보더니 재빨리 꺼냈다. 그는 상자를 열어서 안에 수납 공간을 뒤집어서 확인했다. 그는 돈더미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그의 눈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이 가방에는 3억 1천만 동이 있었는데 지금은 200만 동만 남았어. 나한테서 1억을 가져갔어? 그 문장은 마치 메이 부인의 가슴을 꿰뚫는 칼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충격을 받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목소리가 떨림. 뭐라고 했어? 나는 돈을 가져가지 않았어.
찾았을 때 나는 주인이 누구인지, 돈이 얼마나 있는지 보려고 그냥 열어봤어. 나는 건드리지 않았어. 판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점점 더 거칠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말하면 누가 믿겠어? 그렇게 가난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발견했는데 누가 감동하지 않겠어? 내가 가져갔을 거야. 메이 부인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고 설명하려고 애썼다. 선생님, 저는 생계를 위해 폐금속을 모으는 노부인이고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돈이 필요했다면 이 가방을 가지고 와서 돌려주지 않았을 겁니다. 왜 돈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돈은 필요 없지만 정말은 모르겠어요. 저를 믿으셔야 해요. 하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말은 판 씨를 감동시킬 수 없었던 듯합니다. 그는 의심스러운 시선을 유지하며 그녀를 더욱 엄하게 비난했다. 한 젊은 여성이 엘리베이터 문에서 나오자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판 씨의 딸 란이에요. 방금 직장에서 돌아온 그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았습니다. 눈물을 가득 담은 채 겁먹은 표정으로 서 있는 마른 노인 여성이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눈살을 찌푸리며 다가가서 아빠, 왜 그러세요? 라고 물었다. 노부인은 왜 이렇게 울고 있을까? 판 씨는 딸에게로 돌아서서 사건을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자신의 의심을 강조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마이 부인을 바라보더니 아버지 쪽으로 돌아서서 부드럽게 말했다. 아빠, 아마 당신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가방을 잃어버리기 전에 다시 돈을 확인하셨나요? 아빠가 그중 일부를 사용하고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있나요? 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재빨리 기억을 확인했다. 그 순간 그는 오늘 아침에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서 1억 VND 상당의 대형 계약금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당시 주머니에 있던 돈은 2억 1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판 씨는 깜짝 놀랐고 자신의 서두름과 의심스러운 태도가 부끄러웠지만 딸과 노부인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당황한 표정을 보고 살짝 미소 지었다. 그녀는 메이 부인에게 돌아서서 그녀의 마른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녀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아빠가 착각한 거겠죠. 저는 그를 대신하여 사과드리며 가방을 돌려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아버지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판 씨는 이해했고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제가 틀렸어요. 죄송합니다, 부인. 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갑을 열고 1000만 VND를 꺼내 마이 부인의 손에 조심조심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제가 드리는 작은 선물이에요. 제 가족으로부터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이 부인은 당황하며 손을 흔들었다. 아니요, 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단지 양심에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당신은 우리 가족을 큰 일로 도와주셨어요. 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받아주세요. 마이 부인은 뺨에 눈물을 흘리며 돈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돈 때문에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산적인 사회에서 젊은이로부터 받은 동정과 존경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떠났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마음을 안고 떠났다. 그녀 뒤에서 나는 늙은 여자의 모습을 존경심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고 판 씨는 침묵 속에 서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있었다.
이야기는 간단해 보이지만 세 사람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감정을 경험하게 합니다. 메이 부인은 엇갈린 감정을 안고 하루를 보낸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두웠습니다. 겨울의 뼈를 시리게 하는 추위가 온 공간을 삼키는 듯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따뜻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오해받고 비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을 믿고 옳은 일을 위해 일어선 란이라는 어린 소녀에게서 친절함을 느꼈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란 여사가 준 돈을 그녀는 조심스럽게 청가방에 넣었다. 내일 그 돈의 일부를 사용해서 파덱의 약과 맛있는 음식을 사려고 합니다. 그녀는 손주들을 위해 간단한 식사를 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해준 지 오래됐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파디 달려나와 할머니를 꼭 껴안았다. 할머니, 오늘은 늦게 들어오시네요. 나는 영원히 기다렸다. 마이 부인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다. 해야 할 일이 좀 있지만 모든 게 괜찮아요. 괜찮아. 내일 케이크 사서 먹을게. 알았지? 그 말을 듣고 패드의 눈이 밝아졌다. 정말이에요? 나는 기다릴 것이다. 그날 밤, 메이 부인은 낡은 침대에 누워서 눈을 크게 뜬 채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탄 씨와 그의 아들을 만난 것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의 차갑고 의심스러운 눈빛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지만 란이 그녀에 대한 온화함과 신뢰로 점차 달래졌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녀처럼 어린 사람이 그렇게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소중한 일이야.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불안감이 느껴졌다. 그녀는 탄 씨로부터 사과를 받았지만 그가 처음에 품은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녀가 패드 학교에 데려다줄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탄 씨가 거기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랐는데 그의 얼굴은 심각했지만 그의 눈은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진심이 담긴 부드러운 미소를 띤 젊은 소녀란이 서 있었습니다. 탄 씨는 목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부인, 저는 다시 한번 사과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저는 정말로 너무 성급했고 잘못된 판단을 내려 당신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좋은 사람이고 나는 그녀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마이 부인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해하며 고개를 숙이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까지 올 필요는 없어요. 나는 당신에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그냥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탄 씨는 이야기를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다른 어조로, 뉘우침이 가득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저는 그저 사과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녀와 그녀의 손주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정말 어려웠고 저는 그녀를 돕고 싶었습니다. 이때 란도 입을 열어 메이 부인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할머니, 저는 아버지께 할머니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아빠는 패디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후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이 당신께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감사의 표시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이 부인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란의 손을 꽉 쥐며 말했다. 당신은 너무 친절하지만 나는 감히 그것을 받을 수 없어요.
저는 제 양심에 따라 일할 뿐입니다. 나는 대가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판 씨는 앞으로 나서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부인, 이건 보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제가 제 실수를 만회하고 싶은 방법이며 또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팥은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팻이 그를 도울 사람을 만났다는 건 행운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거절하지 마세요. 아버지와 아들의 진심에 마이 부인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눈물이 아니라 팻이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다는 안도감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란과 탄 씨를 바라보며 비록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그들을 자신의 삶에 데려다준 운명에 조용히 감사했다. 그 후 판 선생님과 란 선생님은 파 씨의 수업료를 도와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이 씨에게 음식과 약품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정기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의심이 많던 판 씨는 점차 그녀의 정직함과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에게 더 친절하게 살고 딸처럼 열린 마음과 관용적인 마음으로 삶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이야기는 돈이 돌아온 가방에서 끝나지 않고 추운 세상에서 겉보기에 낯선 사람들을 친절과 동정심으로 연결해주는 아름다운 관계의 시작이 됩니다. 겨울의 추위 인간의 사랑은 따뜻한 불을 피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던 얼음을 녹여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추운 겨울은 점점 따뜻한 봄 햇살로 바뀌어갑니다. 돈가방 이야기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끝나는 듯했지만 사실 그것은 마이 부인과 그녀의 손자 팥의 삶에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판 씨와 란 씨가 도와주기로 한 이후로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생계를 위해 힘겹게 노력하는 일련의 힘든 나날이 아니라 단지 매 끼니를 걱정하는 것만이 되었습니다. 정기적인 지원 덕분에 팻은 수업료에 대한 걱정 없이 정기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소녀는 점점 더 밝아졌고 할머니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흥미로운 수업 내용을 이야기하며 눈을 빛냈다. 메이 부인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골목을 청소하는 습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만 이전처럼 고철을 모으는 긴 하루를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 대신 그녀는 집안을 돌보고 뒷마당에 작은 채소밭을 가꾸고 때로는 팻이 학교에 입을 깨끗한 옷을 갖도록 오래된 셔츠를 재봉하기도 합니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단순하지만 이제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믿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판 씨와 란 씨는 마이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방문하거나 케이블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특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나는 커피 테이블에 앉아 부드럽게 말했다. 할머니, 아빠, 그리고 저는 그것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당신은 팻을 돌보기 위해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쉬고 노년을 즐기세요. 그래서 저는 당신과 팻을 제 가족과 함께 살게 하고 싶습니다. 손주. 거기,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메이 부인은 깜짝 놀라 말을 잃었다. 깊은 마음속으로는 그녀는 이것이 진심 어린 제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이 작은 집이 그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간직할 추억이 담긴 장소입니다. 그녀는 란의 손을 잡고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란 양, 당신의 친절에 정말 감사하지만 저는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여기는 제 집이고 팥이 충분한 음식과 옷만 있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이미 나는 메이 부인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마음은 감정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할머니가 강하고 자랑스럽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탄 씨가 입을 열었다. 마이 할머니, 만약 그렇게 결정을 하신다면 저는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여기 있을 거예요. 언제든지 저희에게 말해주세요. 마이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붉어진 눈으로 말했다. 정환성 씨가 저에게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 외에는 더 할 말이 없어요. 파트가 학교에 가고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게 저에겐 가장 큰 일입니다. 대화는 따뜻하고 진심 어린 분위기 속에 마무리되었다. 정환성과 란이 떠난 후 마이 할머니는 조용히 앉아서 집 구석에서 책을 읽고 있는 파트를 지켜보았다. 그때 그녀는 알게 되었다. 가장 어두운 날들 속에서도 인생은 예상치 못한 빛을 그녀에게 선물했다는 것을. 그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었고 그녀가 낯선 사람들에게서 발견한 신뢰와 인간의 정이었다. 몇 년 후 파트는 성장하여 명문대학교에 합격했다. 파트가 입학 통지서를 받은 날, 마이 할머니는 행복의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때 그 작은 아이는 이제 커서 강하고 스스로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할머니의 끝없는 사랑과 정환성 씨 가족의 진심 어린 도움이 그의 발걸음을 함께했다. 파트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도시로 떠나는 날, 마이 할머니는 집 앞에 서서 멀어져 가는 버스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슬프지 않았고 오히려 기쁨이 넘쳤다. 그녀는 파트가 밝은 미래를 가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녀가 겪은 모든 일이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었다. 그 옛날 돈 가방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하나의 기억으로 남았지만 그것은 마이 할머니, 파트, 그리고 정환성 씨 가족의 삶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남아있다. 그것은 단순한 선의의 이야기가 아니라 작은 인간애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이 넓은 세상에서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운명처럼 되어 낯선 사람들이 가까워져 함께 아름답고 인간적인 결말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준다.